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세계 최고의 결정력을 갖춘 선수 손흥민 선수의 능력은 최전방에서 자유롭게 득점을 노릴 때 가장 빛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호스퍼에는 브라질 대표 스트라이커 히샬리송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의 부족한 공격 전개 능력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가 측면 및 2선, 미드필드 지역까지 다양한 역할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세계적인 통계 업체인 옵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분석 미디어 디 애널리스트에서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토트넘 허스퍼의 원톱으로 계속 기용해야 한다는 컬럼을 내놓았습니다. 직설 조언에 가까운 조금은 과감한 내용의 컬럼인데요. 이 컬럼 내용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고 또 토트넘의 앞으로의 상황까지 전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 애널리스트가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의 부진이 그냥 우연에 불과했다, 부상으로 인한 불운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이를 증명하고 입증했던 손흥민 선수의 발돋움 방법, 스텝업 방법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최전방 공격수로 득점력과 영향력이 만개하고 있는데요. 이미 해리 케인과 함께할 때도 그가 뛸 수 없던 상황에서 큰 팀의 부담감과 책임감을 떠안는데 익숙해 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선수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컬럼을 시작합니다. 컬럼 내용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1월 아시안컵 출전을 앞두고 팀 동료들에게 자신의 부재를 대신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몇몇 경기에 결장했을 때 저는 예전에 제가 나서야 한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수이자 인간으로서도 성장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해리 케인이 결장했던 2019년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 과정에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었고 수년간 케인을 괴롭혔던 발목 인대 부상이 재발할 때마다 주전 원톱 공격수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며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서 항상 활약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름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며 떠났을 때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막 시즌을 마쳤던 손흥민 선수가 케인의 공백을 메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조금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2021-2022 시즌 23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 득점왕을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수상했던 손흥민 선수는 지난 2022-20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33경기에 선발 출전에 10골, 또 교체 출전 경기에 3골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적으로 기대 이하의 시즌을 보냈지만 해리 케인이 커리어 중에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시즌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부진은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2022년 9월 레스터 시티와의 홈 경기 당시에는 손흥민 선수가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고 히샬리송과 교체되어 그라운드에 나서는 등 팀에서 설 자리를 잃은 것과 같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벤치에서 나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교체 선수가 기록한 7번째 해트트릭을 넣는 것으로 이 상황에 대응했습니다. 골을 넣을 때마다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에는 조금의 좌절감도 느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벤치에서 나와 기록한 뛰어난 활약을 제외한 35경기에 출전해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발 출전에서는 7골을 넣는데 그쳤습니다. 이 시즌에 기록한 총 10골은 그의 시즌 10.2 기대 득점에서 나온 것으로 잉글랜드에서의 첫 시즌이자 이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던 2015-16 시즌 이후 처음으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기대 득점보다 낮은 득점 기록을 남긴 시즌이었습니다. 바로 지난 2022-2023 시즌 손흥민 선수가 10골을 넣긴 했지만 기대 득점이 10.2골로 근소하게 실제 득점이 모자랐었고 슈팅도 시즌 내내 31번밖에 되지 않았고 슈팅당 기대 득점도 0.13골로 득점에 유효한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최악의 시즌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해트트릭 같은 경우에는 겨우 기대 득점이 0.67골이었는데 여기서 3골을 넣을 정도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골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를 제외하면 손흥민 선수의 지난 시즌 득점 기록은 기대 득점 9.53골에서 7골을 넣은 것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제외해놓고 보면 나머지 경기에서는 기대 득점보다 훨씬 떨어지는 득점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2022-2023 시즌이 끝나고 한 달 뒤에 손흥민 선수는 31살이 되었습니다. 신체적 능력, 즉 타고난 페이스, 속도와 수비수가 반응하기 전에 공을 몸에서 떼어내 슈팅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경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선수에게 이것은 쇠퇴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는데요. 이것이 정말 손흥민 선수의 종말의 시작이었을까요? Absolutely not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절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큰 반격을 가했습니다. 올 초 아시안컵 참가로 인해 시즌 중 6주나 결장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2023-2024 시즌에 벌써 14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는 득점 순위 5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득점 선두인 엘링 홀란 18골과 불과 4골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4골은 단 7.9골의 기대 득점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기록하고 있는 6.1골의 기대 득점 초과 기록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 최고의 기록이며 2위에 올라있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제러드 보엔 4.74골을 초과한 기록보다 무려 28.7%나 높은 수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무려 기대 득점을 6.1골이나 초월하면서 6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골이라는 얘기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득점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의 니콜라 잭슨 기대 득점 12.6골에서 겨우 9득점, 에버튼의 도미닉 칼버트르인 기대 득점 9.3골에 겨우 3득점, 그리고 브렌트포드의 브라이언 음베모 기대 득점 8.5골에 7득점 등에 이어 기대 득점 순위에 있어서는 2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기대 득점인 선수들이 훨씬 더 적은 골을 넣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기대 득점으로 놓고 본다면 득점왕 경쟁을 할 정도로 많은 기회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손흥민 선수가 적어도 리그 순위표로 봤을 때는 더 나은 팀이자 더 지배적인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엘리트 피니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은 올 시즌 상위 3개 팀 그리고 브라이튼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상위권 팀 프리미어리그 팀보다 더 많은 418개의 슈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더 좋은 기대 득점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더 많은 골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 선수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얻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당연한 다음 화두입니다. 즉 지금 토트넘이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낭비하지 않고 있는 거 맞느냐라는 거예요. 토트넘의 최우선 과제는 이 진정한 세계 정상급 월드 클래스 골잡이인 손흥민 선수를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포지션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제뉴인 월드 클래스 골 스코어러, 즉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는 데 있어서 진정한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그 선수의 결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등 위기에 처한 에버튼에서 부상에도 취약하며 자주 결정하고 있는 공격수 칼버트 루인보다는 더 많은 기대 득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의 기대 득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를 고려하자면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손흥민 선수가 시즌의 일부를 아시안컵 참가로 인해 결장했을 뿐 아니라 이 대회가 끝났을 때, 아시안컵이 끝났을 때 회복하기 위해 휴식도 갖지 못했다. 한국이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패배한 지 불과 4일 만에 브라이튼과의 경기를 위해 바로 매치데이 스쿼드에 투입됐고 교체 출전을 했던 상황도 있던 것이죠. 즉 빠진 기간, 체력적으로 힘든 기간, 휴식이 부족했던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기대 득점이 다른 선수들보다 낮은 것이다. 또한 손흥민 선수가 리그 23경기 중에 9경기는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을 했죠. 경기 전체 출전 시간 중에 35%를 측면에서 소화했기 때문에 당연히 득점에 유망한 기회, 기대 득점이 높을 수 있는 위치, 포지션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시즌 내내 골문에서 멀리 떨어져서 토트넘의 공격을 주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득점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장애물이 됐다는 겁니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2%의 출전 시간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인데요. 즉 손흥민 선수가 온전히 스트라이커로만 뛸 수 있게 했다면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골이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난 몇 명의 토트넘 감독들과는 매우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적응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즉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인 적응을 하는 시간까지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최적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게 좀 더 적응되고 좀 더 지원이 잘 되고 조금 더 잘 조직력이 맞는다면 손흥민 선수의 이 대단한 득점력과 결정력을 통해서 앞으로 개인적인 골과 팀의 경기력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 주전 메인으로 설정하고 팀을 구축해야 한다고 디 애널리스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해 12월부터 2월 사이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9골을 기록하며 이 기간 동안 토트넘 선발진에서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됐던 히샬리송의 활약은 손흥민 선수가 다시 사이드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즉 스트라이커로 손흥민 선수가 잘하고 있다가 히샬리송이 회복했고 또 회복해서 기회를 줬더니 골을 잘 넣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다시 시즌 도중에 왼쪽 측면으로 이동해야 됐던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시즌 전반기의 대부분을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지만 12월에 브라질 출신의 히샬리송이 부상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이후 손흥민 선수를 왼쪽에 히샬리송을 최전방에 배치하는 것이 토트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요. 하지만 히샬리송 선수는 그 뒤 2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했고 무릎 부상으로 이어진 2경기에 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 상태가 회복됐고 다시 출전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샬리송이 중앙 공격수 선발 자리에 복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혹은 어려워야 한다라고 디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게 됩니다. 히샬리송이 겨울 내내 최전방에서 환상적인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처럼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를 갈망하게 만들었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순간이 있었다고 지적하는데요. 한 가지 예시는 바로 브라이튼과의 경기 당시 0대1로 뒤처진 상황에서 제임스 매디슨의 패스를 받아 라인을 무너뜨렸던 히샬리송이 골문으로 달려들어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듯이 득점을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고, 실제로 히샬리송은 공을 너무 멀리 날아가도록 내버려둔 이후의 터치도 실패했고 결국에는 안 좋은 상황에서 골키퍼의 정면에서 막히게 됐던 불안정한 슈팅을 날리게 되면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토트넘은 그 다음 홈 경기인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후반 막판 히샬리송이 놓쳤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질주해서 절대 놓칠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득점을 성공했죠. 그리고 빌라파크에서 치른 에스턴 빌라전 토트넘이 4대0으로 승리할 때 손흥민 선수는 히샬리송이라면 절대 살릴 수 없을 기회를 골로 연결했습니다. 12야드 지점에서 골문 지붕을 향해 날린 강력한 슈팅으로 마무리한 것, 이 장면은 히샬리송은 결코 넣을 수 없는 골이라는 것이죠. 이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박스 안에서 놀라운 침착성을 보여주며 브레넌 존슨과 티모 베르너의 골까지 도우며 2개의 어시스트도 기록을 했습니다.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어시스트가 겨우 3개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최전방에서 뛰는 것은 마무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 히샬리송이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역할, 공격수로서 스트라이커로서의 위치 선정 능력은 손흥민 선수보다 더 낫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전방에서 플레이하는 시간만 놓고 본다면 히샬리송 선수는 90분당 평균 3.7회의 페널티킥 제외 슈팅을 시도했고요. 손흥민 선수는 3.0회니까 그것보다 적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히샬리송의 슈팅은 90분당 0.62개로 손흥민 선수의 0.42개에 비해 더 많았습니다. 슈팅도 더 활발하게 때린다는 겁니다. 또한 히샬리송은 90분당 평균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가 7.3회로 손흥민 선수의 6.2회보다 더 많았던 것이죠.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홀더 플레이에 뛰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공중볼 경합에서도 손흥민 선수에게는 없는 위협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죠.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117골 중에 헤딩골은 단 4골 뿐이었으니까요. 반면 히샬리송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적으로도 많은 헤딩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히샬리송은 올 시즌 10골을 넣긴 했으나 기대 득점이 8.6골로 기대 득점만큼 골을 넣은 거죠. 주로 좋은 기회에 의존해서 골을 넣는 반면 손흥민 선수는 더 많은 골을 더 어려운 기회에서 득점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히샬리송은 손흥민 선수보다는 더 외골수로 골을 넣는 데에만 집중하는 유형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플레이할 때 히샬리송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90분당 2회를 기록하고 있고 히샬리송은 0.8회밖에 못 만들고 있어요. 공을 다시 찾아오는 전방 압박 성공 비율도 손흥민 선수가 90분당 0.8회로 히샬리송의 0.6회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공격수 역할을 수행하려면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이기적인 플레이를 배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해리 케인이 항상 토트넘에서 최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만큼의 득점에만 집중하는 역할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더 나은 슈팅 위치를 확보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스트라이커로서 계속 경기 출전 기회를 주는 것이 그걸 배우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지금 히샬리송보다 조금 스트라이커로서 아쉬운 면이 손흥민 선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늘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더 그 자리에 출전을 시켜서 실전 경험을 쌓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샬리송이 왼쪽으로 가거나 조커로 나오든지 간에 손흥민 선수를 선발 공격수로 스트라이커로 계속해서 기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망스러웠던 2022-2023 시즌을 보낸 손흥민 선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이후에 보여준 활약으로 지난 시즌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해리 케인의 부재 속에 손흥민 선수는 현재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선수이며 이는 조만간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쉬웠던 지난 주말 바로 풀럼과의 경기 패배에서 느꼈듯이 손흥민 선수를 다시 원톱으로 그가 득점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야 토트넘이 다시 승리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3월 A매치 휴식기를 앞둔 마지막 일정은 FA컵 8강전 6라운드 일정도 있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는 4경기만 진행이 됐는데요. 토트넘이 풀럼에 0대3으로 패배한 가운데 현재 4위인 에스턴 빌라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1대1로 비기면서 승점 차이가 크게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승점 56점으로 4위, 토트넘이 53점으로 5위니까요. 한 경기를 덜 치른 토트넘이
대량 득점 승리를 한다면 충분히 자력으로도 4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한편 FA컵 8강에서는 황희찬 선수의 부상 결장 속에 울버햄튼이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팀인 코벤트리에 2대3으로 패배하며 탈락했고요. 맨시티는 뉴캐슬의 2대0 완승, 첼시는 레스터시티의 4대2 승리, 맨유가 연장 접전 끝에 리버풀의 4대3의 승리를 거두면서 코벤트리, 맨시티, 첼시, 맨유가 FA컵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토트넘은 3월 A매치 쉽기 이후에 3월 31일 일요일 0시 루턴타운과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경기 다시 손톱 전술을 가동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디 애널리스트의 조언을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풀럼과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대표팀 은퇴까지 고민했다라고 힘든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이번 3월 A매치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에서 태국과 2026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 경기 치르게 됩니다. 3월 21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팬들을 웃게 해주고 싶다고 말한 만큼 손흥민 선수도 웃으면서 다시 대표팀 경기를 치르고 골도 넣고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이야기, 최신 상황, 진짜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